조건 찾을 때 도저히 못 찾겠으면 팁이라면 팁은 그래프를 한 10개 그려보는 거야. 두 번째는 이런 상황. 그래프 한 10개 그려. 위로 올라인 거 한 10개 그려봐. 10개 그려서 못 찾겠으면 20개 그려보고. 그럼 그 안에서 되는 애 안 되는 애를 갈라보고 그 다음에 되는 애들의 특징을 잡아야지. 그게 조건이니까. 각자 해봐. 계속. 그래프 그려보고 찾아야지.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를. 최소 대여섯 개는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? 바로 못 찾겠으면 문제를 만족하는 애가 누구고 만족하지 않는 애가 누구니까 걔네 두 개를 가를 수 있는 조건이 뭐다. 저런 게 잘 안 되겠으면 근해 분리를 못 하는 거야. 그럼 근해 분리 내용을 다시 혼자 복습해야지. 아니면 따로 시간 잡아서 나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. 근해 분리 계속 했지 않았어? 중간고사 때도 한번 하고 중간고사 범위에도 나올 수 있어서 하고 저번에 5월달에 들어서 하고 또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내가 할 때 뭐 했어? 다 위로 올라 그랬잖아. 근해 분리를 다시 복습해야지. 그럼 근해 분리를 못하는 거니까. 네가 그려가면서 찾아봐야지 조건이 뭘까를. 조건 찾았어? 왜? 위에 있어. F3만? 1, 아니 0. 그죠? 두 개만 해? 1, 2도 크다? 네? F1이랑 F2도 크다? 이러면 근해 분리에서 뭐 했었어? 그래서 그래프 좀 그려보라고. 모르겠으면 위로 블록이잖아. 그럼 저 밑에서부터 그려. 한 10개 그린다는 생각으로. 1개, 2개 막 계속 그려봐. 3개, 4개 점점 올라가면서 그려봐. 지금까지는 다 안 되지. 문제 조건이 안 맞잖아. 지금까지 근데 그린 건 다 뭐야? X축이랑 안 만나는 애들 다 그려봤네. 그럼 슬슬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애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저 판에도 한번 그려보고 두 점에서 만나는 애도 한번 그려보고. 너무 넓게 했네. 좀 좁게 그릴걸. 좀 좁게 그린다 치고 이거랑 한 수십 개 그려봐. 그린다는 가고 그리다가 하다가 이제 X축이랑 한번 접하는 애 이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애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면 누가 답이 되고 누가 답이 안 되는 거야. 얘가 답이잖아. 물론 위에 것도 되지만 그럼 나머지는 안 돼. 위에 것만 답이고. 그러면 답이 되는 조건이 뭐여야 되겠어? 쟤가 되려면 어째야지 얘야. 나머지 얘들이랑 얘랑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차이점이 뭐야? 근해 분리에서 우리 함수값, 판별식, 축 세 가지 보는 거잖아. 셋 중에 필요한 거. 가장 먼저 함수값부터 봐야지. 얼마 함수값이 어때야 되겠어? 얘가 되려면. 얘가 아니라 얘가 되려면 얼마 함수값이 어떻다? F0과 F3 둘 다 해야지. F0이 양수, F3이 둘 다 동시에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아까처럼 등호 여부 판단하려면 F0이 0이네 혹은 F3이 0이네 그릴 거니까 등호 넣어도 되잖아. 넣어야지.
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해야지. 공통범위를. 나머지 조건. 아까도 나머지 조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어. 왜 안 했을까? 우리가 추근할 필요 없잖아. 왜냐면 지금 축이 얼마이다 케이스 나누고 있으니까 추근할 게 아닌 거야. 그럼 판별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추가로 판단했어야지. 아까 첫 번째에서 판별식은 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. 이렇게 내가 여러 개 그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0보다 큰 것도 있는데 판별식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. 판별식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. 얘도 판별식이 의미가 없잖아. 0보다 물론 커야 되겠지만은 이것만 만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지는 거잖아. 나 그래서 판별식 조건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야. 두 개의 그룹을 가를 때 얘만 해야지. 풀고 또 저거랑 공통범위 하고 얘랑 얘의 또 공통범위를 두 번째 답으로 쓰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는 진짜 해봐 혼자 힘으로 다시 세 번째 조건 뭐겠어? 이런 걸 못하겠으면 그냥 그네블리 문제들은 다 버려야지 뭐 어떡해. 근데 왜 버려? 이거 수없이 우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떡하자는 걸까? 세 번째 얼른 조건 찾아보고 오헤이드가 그려서 찾아야지. 바꿔서 풀고 싶어서 바꿔서 풀려면 풀어도 되는데 바꿔서 잘 풀 수 있어야지. 한숨은 내가 쉬고 싶은 거야. 네가 한숨. 조건이 안 찾아지면 수십 개 그려보라니까. 딸랑 한두 개 그려서 어떻게 찾으려고. 원래는 찾아져야 되겠지만 안 찾아지면 수십 개 그려야지. 사실 세 번째는 첫 번째랑 반대 아니야? 대칭 같은 느낌으로 반대. 한 개, 두 개, 한 10개는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르겠으면. 이제 접하는 애.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애. 이제 조금 더 위에 있는 애. 더 위에 있는 애. 더 위에 있는 애. 더 위에 있는 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잖아. 이 중에 누가 답이 돼? 이렇게 돼야 답이지. 나머지는 다 답이 안 되고. 그럼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겠어? 얘는 F3 할 필요 없잖아. 어차피 F0이 무조건 한 칸 더 크니까. F0이 더 작겠지? F3이 더 크고. 그래서 F0 하나만 하면 되지.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, 얘는. 또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는 거잖아. 그래서 1번, 2번, 3번에 나온 세 개를 다 합치면 최종 답인 거지. 이 정도 해야지. 그네블리 그냥 문제인데. 그네블리 다시 복습해 안 되면은 모르겠으면 시간 잡아서 똑같은 걸 몇 번 해야 될까?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? 이제 다음 유형에서 107번 하나 있네 또. 107번 응? 근데 앞에 있지 않았어 저거. 95번이랑 왜 똑같아?
연도는 왜 다르다고 돼? 똑같은 문제를 너네 학교에서 1년 사이에 2번 냈나 보네? 옛날에? 왜 저랬지? 다시 풀어. 어차피 또 기억 안 날 거잖아. 아까 푼 거. 107번. 아까 풀어봤지만 그래서 또 까먹었겠지? 이번에는 좀 풀 수 있어야 돼, 제대로. 아까 못 풀었으면. 내가 풀어줬잖아. 네. 기억이 안 나? 아니, 저 너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너 왜 안 하고 있어?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.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안 되겠으면 세 종류 다 그려서 찾아. 네? 바로 안 된다고요? 바로 안 되겠으면 세 종류를 다 그려봐.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 세 개를 다 그려봐. 세 종류잖아. 네. 세 종류 다 그려놓고 네. 거기서 찾아 답이 될 수 있는 거를. 원래 그려 세 개. 한 군데에다가. 그 중에 누가 답이 되겠어? 문제 조건이 뭔데? 다, 6. 셋 다 되잖아. 네. 근데 너는 왜 한 별씩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했어? 생각이 짧았어.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게 힘들면 그냥 다 그려서 찾으면 더 편하잖아 이게. 네. 저거 어떻게 만들어놓고 그랬거든요. 저 범위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. 지금 저 문제가 아니잖아요. 아니 아까 뭐 했어? 2차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2차 계수 케이스 3개 나누잖아. 첫 번째 어떤 케이스. 1보다 거나 1 그냥 기준으로 K 빼기 1이라고 써 그냥. 2차 계수 전체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0일 때까지 3개 다 해야 되잖아. 머릿속에서 안 되면 네가 그려서 찾아. 세 종류 다 그려서. 첫 번째 케이스 세 종류 다 그리고. 서울이도 안 도와줘? 아니, 네. 진짜 모르는데. 아니, 서울이 뭐가? 아니, 판별식 경기 때 어떻게 써요? 아니, 설명 켰어요. 이런 기분. 아니 다 된다며. 네. 이거 아까 다 된다며. 그럼 뭐라 써요? 이게 다 답이지. 아, 판별식 안 써요? 왜 써? 다 된다며. 아니, 설명 이거 써야 하는데. 너 농락하려고. 뭔가? 다 되는 건데 뭘 조건에 또 써. 그 전체가 만족하는 범위인 건데. 아, 그렇구나.
세 종류 그리라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애, 한 점에서 만나는 애, 안 만나는 애 세 개 다 그려놓고 한 군데에다 그리면 되잖아. 뭘 내가 프로젝트 받아도 뭘 본 거야. 야 불과 이거 1시간도 안 됐잖아 내가 적어준 지가. 근데 이걸 다시 못 풀어? 똑같은 건데 아예 숫자까지 다? 도대체 내가 아니 그 세 개를 이렇게 그리라고 머리에서 안 되면 네네네. 이걸 왜 못 그려? 네, 그려놓고 네. 찾아 이 중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누군지. 그렇게 하라고. 바로 안 되니까. 네. 이 정도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문제야. 우리 다들 최소 2등급이 목표 아니야? 최소한 2등급은? 1등급은 아직 바라지도 않고. 이것도 못 풀러서 어떻게 2등급을 가져? 그래서 수업 뭐? 이 중에 답이 되는 게 누구야? 네, 나 이거 문제가 뭐야? 조건이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하도록 누구? 가는구나. 다 되잖아. 네. 그니까 뭐 첫 번째 케이스의 범위를 뭐라고 쓸 거야? 다 되니까. 오늘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는데? A가 1보다 크다.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다 이거지. 첫 번째에서 네가 얻어낸 게. 아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찾고, 세 번째도 찾고, 나온 답을 다 합치면 되잖아. 라고 내가 몇 분 전에 풀어줬잖아, 그대로. 아픈 사람들은 다음 유형에서 이제 109번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보자. 약간 공수투 내용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일단은 해보자. 공수투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. 그냥 해야지 뭐.
문제는 그래프 상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. 그냥 이거는 어떻게 그 짧은 풀이로 답을 찾았대? 때려 맞췄다고? 모르는 거지? 삼각형이면 지금 눈앞에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. 이거 넣어서 풀라 그래. 근데 뭘 넣어서 뭘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겠지만. 아, 저 사건 뭐 이거 살을 넣었다고? 거기서 뭐 한 건데? 아, 저 2차함수 4,5를 지나라고? 왜? 그 109번 문제는 상황을 그럼 말로 한번 읽어봐. 109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야? 이걸 읽어보자면 2차 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 사이에 사가 있다잖아. 이거 뭐야? 또 근해 분리잖아 그냥.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이 4보다 작고 한 근이 4보다 크다 아니야? 두 근 사이에 사가 있다? 그냥 근해 분리잖아 이거 보자마자. 나는 이제 떠올라야 할 텐데 아직도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? 근해 분리라는 게 생각이 안 났으면 일단 우리 둘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. 2차 함수와 1차 함수 어쨌든 두 개의 뭔가의 교점이면 둘을 같다라고 놓는 거잖아. 둘을 같다라고 놔서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다면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.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4가 껴있는 상황인 거잖아. 이렇게 내가 식을 쓰다 보면은 근해 분리라는 걸 알아채게 되지 않을까? 처음부터 몰랐어도 이걸 풀어보려고 둘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지. 같다라고 놓고 풀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.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야 될 텐데 얼른 k-2x 플러스 4가 0이네. 이제 할 수 있지?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잖아 결국에. 걔랑 같은 문장인 거야 문제가. 이거 어떻게 했어 저거? 이제 풀어 빨리. 그 다음에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. 어떻게 풀었어 우리? 그래프 안 그리고 뭐해?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조건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문제가 원하는 상황 그려놓고 그게 되기 위한 조건. 문제 원하는 상황이 이제 이건 아니잖아. 내가 식을 이렇게 쓴 순간 이제 앞에 건 끝이야. 앞에 걸 왜 써? 내가 둘 같다라고 새로운 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에서만 푸는 거잖아.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. 어떻게 해야 돼? 얘 그래프를 그려야지. 저 2차 함수 그래프를.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 샘플을 그려보라고. 두 근 사이에 4가 있는 거.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를 표시해봐. 아니 왜 계속 이걸 그려? 이제 저건 끝난 거야. 내가 같다라고 놓은 순간 새로운 2차 함수인 거야. 아까 2차 함수가 아니야.
새로운 2차 함수잖아 이거 아까가 아니라. 그냥 새로운 2차 함수가 두 근이 있고 그 사이에 4가 있다 이 그림을 왜 계속 그렸잖아. 그렸으면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써야지. 다들 근해 분리를 못하는 거야? 글쎄 다 까먹었어? 근해 분리 다시 해야 돼? 처음부터 개념부터? 뭐 하려면 하겠는데 시간 낭비 아니야? 아는 사람들한테는? 설마 다 모르나? 근해 분리를? 다 까먹었어? 문제 처음 시작이 선분 PQ니까 이 4가 P에 걸려도 되고 Q에 걸려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. 문제 조건이. 그래서 정확히는 이거였겠네. 교점 중에 하나가 4여도 되는 거지. 즉 근 중에 하나가 4여도 된다.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등호의 여부를 판단해서 쓰면은 되는데 근해 불리는 거 쓰는 거라고. 문제 나서 3개 써야 되는 거. 함. 가장 먼저 함수값 쓰는 거고 그걸로 부족할 때 그다음 뭐 써. 그다음에 당연히 얼마 함수값 해야 돼. 여기 숫자 뭐밖에 없어. 4밖에 없어. F4가 어때야지 이런 그림이 나와. 0보다 작아야지. 이걸 왜 바로 못 찾아? 보고 그냥 F4가 0보다 작다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? 등호는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? 있어야죠. 근이 4가 돼도 돼. 그러면 F4가 0인 상황을 다시 그려서 판단해봐. 얘는 답이 돼? 안 돼? 안 돼요. 아 돼요.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 PQ야. 그럼 안 돼요. 그리고 선분 PQ, 서로 다른 두 점 PQ. 그럼 애초에 얘의 교점 알파 베타가 다르다였네. 그치? 서로 다른 PQ가 돼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애초에 다르다. 그러면 얘는 아닌 거지. 이 의미만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래버리면 중근인 거잖아. 알파 베타가 같아지는 거잖아. 단순히 이 부등식만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은 중근인 거잖아. 알파 베타가 다른 게 아니라 같아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안 되지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근해 불린데 함수가 조건 하나만 쓸 거야? 판별식이랑 축은 써봐라. 어떡할 거야? 왜 안 써도 돼? 이 조건 하나로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올 거야. 왜?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어.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야. 그럼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아? 그럼 언젠가는 무조건 4보다 큰 근이 반드시 생기지. 또 언젠가는 반대로 그릴 때도 언젠가는 올라가잖아. 무조건 4보다 작은 근이 생기잖아. 얘만 만족하면 무조건 저런 그림이 나오니까 다른 조건에 안 써도 되는 거 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근해 분리 유형이었잖아. 근해 분리 복수 좀 해. 계속 근해 분리 써야 되는데.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고난도가 있는데 또 이제 얼마나 또 못할까?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보자. 112번. 근데 말만 고난도일 수도 있어. 각자의 각자가 뭔가 잘하는 분야는 있을 거잖아. 잘하는 유형이나 단어는. 그래서 누구한테는 안 어려울 수도 있어.
또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이 계속 많이 남아 있었어야 되네. 어쩔 수 없어. 2차 방정식, 부등식, 2차 함수 다 한 세트라서 그래. 조건 가를 보고 바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니까 가에선 이제 바로 보자마자 나오지. 축이 마이너스 1이다. 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 2차 계수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. 교점이 하나이다. 이제 그걸 풀어야 되겠네.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f식을 아마도 x 플러스 1 제곱 뭐 a 하든 b 하든 그냥 b 할까? y 잡으니까 2차 함수식을 저렇게 둬야 되겠지?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쟤랑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거잖아 다들?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풀어서 교점이 하나이다.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이다. 그 말은 중근이다. 판별식이 0이다를 했겠지 다들? 그랬거나 내가 전개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전개했다가 다시 판별식 정리해서 판별식 쓰기가 싫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? 저거 넘기면 이게 보이지? P 넘기지 말까? 우리 애초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의미가 뭐겠어? 완전 제곱식이다.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B가 1이다. 굳이 내가 전개했다가 다시 정리했다가 판별식 안 써도 보이겠지? 안 보였으면 그냥 열심히 했겠지. 해서 B를 구했어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풀어?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문제네. 박스는 해결을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해야지 각자가. 그러면 그 다음도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걸까? 이건 다 했어? 또 보내보이네? 근의 분리가 무조건 아무튼 뭐 근의 분리. 방정식이 실근을 뭐 가지려면 가질 건데 여기서 실근을 갖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의 근이 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근이면 안 된다 이거야. 여기서 최소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.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4랑 3을 근으로 가졌다고 쳐봐.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지.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갖지는 않는 거잖아.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안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. 그 말인 거지, 문장. 그냥 계산 안 해줘도 되지? 시간 쓸까 그냥? fx 아까 b만 구한 거 fx 이 식에서 fx가 쟤보다 아래쪽에 있다. 함수값이 작다. 얘랑 얘 함수값 비교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2다 이 문장이잖아.
그럼 또 정리해서 그냥 근각의 관계 쓰면 끝 아니야? 이걸 내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. 일단 이어서 113번 풀어보고 얼른. 일단 저 문장의 뜻을 생각해보자면은 저 방정식의 근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. 최소한 하나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저 방정식의 근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인 거지. 그럼 결국에 또 근의 분리겠지. 방정식의 해결 못하니까 또 2차 함수 그래프 잡아야지.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조건 찾아야지. 그러니까 근의 분리 하나만 못하면 이런 관련된 문제는 다 못 푼다고 봐야 돼. 정 안 되겠으면 저 근의 분리 따로 시간 내서 좀 해야지 뭐 어떡해. 이제 또 우리 같이 시작하는 것까지 뭐 필요한 사람은 보자면 또 그래프 그려야 돼. 그래프 그리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?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있냐 없냐? 즉 축을 봐야지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면. 얘는 축이 또 얼마인지 몰라. 축이 k 플러스 1이 축이잖아. k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모르잖아.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? 또 나눠야지.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일 때 축이 2보다 클 때 보자마자 그냥 딱딱딱 케이스 나눠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. 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. 이제 얼른 세 가지 케이스에서 각각 만족하는 그래프 그리고 조건을 얼른 찾아서 풀어야지.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지난 엔진 1.0 교재 근해 분리 다시 봐. 우리 엔진 교재에서 근해 분리가 따로 있었어. 기억나지? 근해 분리 단원이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문제 한 10몇 개 있었던 거. 그래도 모르겠으면 얘기해. 모르겠는 사람 시간 정해서 추가로 내가 다시 설명해줘야지 뭐. 아니면 내가 뭐 근해 분리만 프린트 한 100문제 뽑아서 숙제로 주든지. 근해 분리 다 못하잖아. 할 줄도 모르잖아. 손도 못 대고 있잖아. 목만 때리잖아. 못 주자는 거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. 좀 뭐라도 그려봐. 왜? 몇 분을 보고만 있을래? 평소에도 그러면 또 시험 때도 그러면 어떡해? 설마 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잖아. 이때 실근을 최소한 하나는 갖고 싶잖아. 그렇게 되는 샘플을 그려봐야지. 바로 안 되면 또 10몇 개 그려봐. 5-6개라도 그려봐야지. 그 중에서 갈라서 되는 애 안 되는 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찾아야지. 저 밑에서부터 그려야 될 거 아니야. 1개, 2개, 뭐 3개, 4개 그리다가 어느 순간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서 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쓰고 풀고 하는 이 단순한 거를 누누이 얘기하지만 쉬워서 기본 유형이 아니라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다 기본 유형이야. 기본 유형은 우리 다 풀 수 있어야지. 쉽든 어렵든 뭐든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. 실근으로 갖는 게
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함수에서의 무슨 의미야? 함수에서 접선 뭐라 해야 되지? 만나는 뭐랑? y축이요. 아 y축은 x축이요. x절편. x절편이 저 사이에 하나 생겨라. 가 되게 그려야지 네가. 저 사이에 x절편이 생기게. 걔가 되기 위해 조건을 써야지 네가. 아니 근해분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 우리.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해분리 못하겠는 사람 얘기해. 따로 시간 잡아서 설명을 해줄게. 수십 개 그리다 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수십 개까지 안 그래도 그냥 바로 그려야지.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지나도록 그리려면 이거밖에 없으면서 얘는 되고 안 되는 애 몇 개만 더 그려봐. 그럼 얘보다 좀 더 위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? 당연히 x축이랑 한 점이나 안 만나는 건 더더욱 안 되지 않아? 그 다음 얘보다 좀 더 밑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? 그럼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겠어? 수호야 뭘까? 되기 위한 조건이 빨간색이 되려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? x분이 고민할 게 뭐 있어? 근해분리 무조건 뭐부터 쓰라고? 함수값 쓰라고. 여기 있는 숫자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. 이게 왜 어려워? 물론 어려울 수 있어. 근데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. 정해진 대로 풀면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F-2가 어때야 된다? F-2가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? 잠깐 아니 그리고 말을 지금 이해되는 듯이 말을 못하는 거. 그래? 의사소통이 안 돼. 네. 등호는 없어. 모르겠으면 또 그려. F-2가 0이 되는 애를 그려서 얘가 답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봐. 얘가 되네요. 되잖아. 등호 넣어야지. F2는 보다 작아야 커야 돼요. 등호는 있어야 됩니다. 아까랑 같은 이유로 있어야 되잖아. 이걸 못 찾는다는 건 근해분리 못하는 거야 진짜. 원래도 오냐오냐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못해.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쩔 거야. 나머지 조건은 그럼 함수값 조건 했고 더 필요하면 판별식, 더 필요하면 축 해야 되는데 축은 안 하지. 내가 축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. 그럼 판별식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. 판별식 해봐라. 판별식을 안 하잖아. 얘면 충분하잖아. 얘면은 무조건 이렇게 될 거잖아. 그러니까 얘만 쓰면 되지. 그럼 두 개 다 해서 공통범위 찾아서 다시 원래 케이스 나눈 거랑 얘랑 다시 공통범위를 첫 번째 답으로 쓰고 이런 짓을 두 번 더 해야지. 근해분리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네. 지난 교재할 때 질문 하나도 안 했으면서. 한 사람은 뒤에도 해봐. 또 고난도 계속 있네. 114번, 115번 근데 다 근해분리 아니야 이거? 자 우리 숙제는 121번까지 할 건데 시간 좀 남아서 남은 시간 각자 문제 좀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얼른 하고. 아유 근해분리. 아유 진짜. 아직 부등식 끝나지도 않았네. 연립 부등식이 또 남아있고 활용도 있고. 경우에서 언제 할 거야?
네.